본 콘텐츠는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수원시 미디어센터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5060) 수다방 무물보 시즌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5060 신중년들의 인생 2막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라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의 인생 2막 그리고 강의 현장이라는 주제로 각기 다른 강의 분야에서 인생 2막을 열고 계신 신중년 분들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강사로 활동 중이신지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달빛 은경입니다. 저는 다도 예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신호 후고입니다. 저는 여행 관련 강의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주제는 산티아고 순례길 그리고 세계여행 나도 할 수 있다. 가깝지 않기에 특별한 세상 끝, 또 재미있는 세계 여행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디입니다. 디지털 전문 강사로서 스마트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개는 다 했는데요. 진행 맡으신 라온님은 어떤 거를 강의하고 계신가요? 저는 건강밥상 영양교실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수성구 보건소에서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저염, 저당, 저지방식 영양교육과 조리 실습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 2막을 강사로 시작하게 된 계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요. 결혼하면서부터 계속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었거든요. 그래갖고 집에서 살림만 했었어요. 대가족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뭐 사회활동을 전혀 못했었는데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 50대 이제 좀 넘어가면서부터 네. 조금 시간이 생겼는데 그때 신우가 자기 취미 활동을 이제 차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차 동아리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번 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차란 무엇인가 자세히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아, 네. 네. 몇 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 둘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 아, 여기 분야에도 자격증이 네. 필요한 부분이에요? 차에 뭐 홍차, 뭐 한국다도라든가 제다 만드는 거, 네. 또 티케이터링이라고 네. 차자리 세팅하는 거라든가 차 품평하는 거 자격증이 네. 다양해요. 고급스러워요. 네. 저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은 그동안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좀 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그런 것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배우러 갔다가 자격증 과정이라고 해서 자격증 이왕 시작했으니까 따야지 하고 자격증 취득하고, 그리고 우리 동아리 활동하면서 또 봉사활동 이런 거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디지털 배움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강사 도전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저는 전직이 영양사였어요. 영양사로서 이제 단체급식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 성장하면서 잠깐 쉬다가 작년에 학교에서 학부모 회장 역할을 하면서 어머님들하고 같이 동아리를 하나 결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동아리가 맛있는 참견이라고 2달에 한 번씩 아이들 간식도 한번 만들고 또 나누면서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나눔 봉사까지 연결을 하다 보니 참석률도 높았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다 보니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러면 이거를 연계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올해 초에 제가 즐겁게 강의도 하면서 조리까지 하고 있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왠지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쵸. 저 주변에서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 많이 들어요. 보람이 되겠군요. 네네.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지금 우리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전의 경력과 지금 하시는 일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스마트폰 이거 하기 전에는 학교에서 아이들 공예 강사였었어요. 그래서 자유학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개발활동 이런 거 강사를 했었어요. 너무 그래서 잘 어울리네요. 어느 정도 네네. 약간 뭐 강의하는 거는 똑같으니까 아. 네, 그거는 똑같은데 이제 대상은 완전히 그쵸. 달라지죠. 음. 애들하고 있다가 이제 어른들이랑 네네네. 하는 거죠. 어때요? 애들 대상으로 했을 때랑 어른 대상 어디가 더 쉬우신 것 같아요? 아, 약간 이게 네. 애들하고 할 때는요.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점점 네. 한 10몇 년 하고 나니까 네. 가끔 애들이 미워질 때가 있었어요. 이제 저도 약간 나이가 들어서 네네. 이제 얘네들이 곱게 예쁘게 보이지 아. 않았을 때는 그래도 걔네들이랑 별로 차이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쵸. 좀 나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나이가 드니까 네. 이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점점 미워지고 그리고 이 애들도 네. 순수하지만은 않아요. 점점. 아, 점점. 이게 시대가 약간 바뀌면서 그렇죠. 네, 애들이 좀 변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조금 미워지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네. 애들이 하는 게 뻔하거든요. 막 아, 눈에 네. 보이잖아요. 우리 어른들의 눈에는.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하는 거가 이렇게 네. 자꾸 보이니까 음. 미워서 힘들다,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네네.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하고 하는데 네. 약간 어르신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애들 같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애들하고 네.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네. 조금 더 순수하세요. 순수함. 아직은 순수해 보이세요. 물론 뭐 가끔 이렇게 무서우신 분도 있고 네. 하기는 한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좀 정도 좀 많고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서 지금이 더 재밌기는 한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 연세가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대상자가 시니어 분들이 될 때에는 저희 부모님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마음을 더 쓰게 되고 잘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니어 분들 강의를 할 때가 마음적으로 더 편하고 더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도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점점 제가 그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맞아요. 네. 그래서 아 나도 이 나이 때 되면은 이렇게 되겠지 하니까 마음이 더 너그러워지고 그러네요. 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친정집도 종갓집이었었고 시댁도 종갓집이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하는 게 다도 예절이잖아요. 아이들한테는 뭐 명절 때 차 올리는 거라든가 절하는 거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늘 보던 거고 젊은이들 상대할 때는 혼인 예법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것들 제사 지내는 법이라든가 뭐 그리고 조문 예절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봤던 거랑 연계됐으니까 제가 공부할 때도 아 저런 거 좀 아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사상 차리는 그쵸. 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관운상제 풍습 같은 거 이런 거 공부할 때도 조금 쉽게 했던 것 같고 설명도 아는 거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보통 남자들이 학교 졸업하면 회사 생활 하잖아요. 제가 해외 생활을 좀 했어요. 아, 네. 유럽에서도 하고 또 중국에서도 하고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게 외롭고 그러니까는 술 좋아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뭐 골프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러지를 않고 네. 주말마다 좀 여행을 다녔어요. 아. 그래서 좀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네. 어디 갔다 온 거 어떠냐. 그다음에 제가 SNS로 좀 그런 활동을 하니까는 뭐 자꾸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좀 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보고 또 듣고 또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어려웠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조금 내성적인 편이었었거든요.
지금은 좀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좀 남 앞에서 음. 얘기한다는 게 좀 두려웠어요. 처음에는요. 사실 남 아. 앞에서 말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멋지게 혼자 말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런 점들도 많이 바뀐 모습인 거죠. 예, 예. 저는 이제 한 62세까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창업 좀 해봐라 이런 권유를 했어요. 경험을 살려서. 창업을 해가지고선 이제 일도 하면서 좀 즐기자 그래서 여행도 같이 다니고 자연스럽게 인생 이막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저도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처음에 시작한 거는 아니었고요. 배우다가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강사로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요 과정 속에 보면 좀 어려웠던 부분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준비했던 과정들, 음식이다 보니까 최근 트렌드하고 정보를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어려웠지만 배우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성장하는 걸 느끼니까 어려움 속에 또 꽃을 피네요. 네. 아이고 보기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시는 일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순간 언제였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약간 티가 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같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올려주세요 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올라올 때, 왜 제가 이렇게 숙제 같은 걸 드렸을 때 그거를 해가지고 바로 올리면 그럴 때가 좀 뿌듯하고 설명한 게 잘못되지는 그쵸. 않았구나 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죠. 맞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아무래도 수업을 나가면 개구진 남자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많죠. 애들. 네. 특히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표로 선생님 보조로 이제 이렇게 도움을 청한다거나 해서 너는 지금부터 조선시대 선비야 하면서 역할을 줘요. 역할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자기가 마치 네. 그 네, 네. 시대 선비 같아지는 거죠. 오, 그러네요. 그리고 닭이 같은 것도 다 보면은 물을 달아야 되는 거고 도자기다 보니까 하잖아요. 아이한테 역할을 주면 어른스러워져요. 네. 되게 좋은 방법인 것 오,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맞아요. 네. 네네. 그럴 때 보면 애가 벌써 걸음걸이부터 틀려지거든요. 선비스러워져요? 뒷짐지고 걷나요? 뒷짐지고 건 아닌데 조심스러워지잖아요. 아, 네. 물 좀 갖다 줄래? 라든가 뭘 이렇게 저기 있는 거 좀 갖다 줄래? 할 때 네네. 직접 보니까 직접 보니까 그럴 때 보람을 느껴요. 아, 네. 그러네요. 강의를 하러 가다 보면 뭐 첫 시간에는 대개 시간들을 맞춰서 옵니다. 일찍 오면 5분, 10분, 때에 따라서는 좀 지각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좋은 자리 맡으려고 어떤 분들은 1시간 일찍 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가기 전에 도착하고 네. 두 번째 시간부터는 해모는 보통 반 정도는 한 30분 전에 와서 자리도 맡고 또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가장 많이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그래요. 네. 수강생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받을 때 가장 보람되고 진짜 행복한 순간이죠. 맞아요. 네네. 네. 강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전에 어르신이 오전에 아침 일찍 갑자기 이렇게 쇼핑백을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만들어 갖고 오셨다고 도토리묵을 네. 와. 바로 아침에 그때가 뭐 한 10시 수업인데 한 9시 반쯤에 그걸 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 새벽같이 일어나셔가지고 그걸 만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네요. 와, 대단하시다.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오. 아니, 정성이 그렇게 그쵸. 많이 들어간 거니까 얼마나 네. 맛있겠어요. 부러운데요. 제가 이제 강좌 개설을 하려고 집 앞에 있는 매월 도서관을 찾아갔죠. 이런 강좌 했더니 좀 독특하니까는 네. 그 주무관님이 뭐라 그러냐면 5명 이하가 오면은
강자가 폐쇄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근데 네. 인기 폭발했죠. 예. 근데 한 7시간 만에 네. 오바해서 40명이 모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주무관님이 깜짝 놀라셨겠다. 예, 도서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수강생들이 왔다. 아, 그러니까요. 예. 강의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나만의 팁이나 자료가 있다면 한 가지씩만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주로 엄마 이야기 많이 해요. 아, 엄마의 네. 비유? 뭐 이런 걸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어르신들이 어차피 저희 엄마랑 약간 비슷한 연배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를 그분들도 어려워하시겠거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엄마랑 좀 이렇게 같이 있던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리면 그분들도 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네. 연배가 비슷하니까 또 그쵸. 공유가 되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차의 역사라든가 언제 처음 마시게 됐나 뭐 이런 거 옛날 이야기하는 식으로 얘기해주면 참 사람들이 흥미를 갖는 것 같아요. 저는 사진이나 짧은 동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스토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인트를 준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디 뭐 정동진 그러면 거기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어디서 영화 찍고 연예인들이 뭐 했다 그런 거 나무 밑에서도 사진 찍고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걸 해요. 여러분들이 숙소를 잡는데 해밍웨이가 태양은 떨어온다 집필했던 방에서 잠을 자면 어떻겠느냐. 아, 맞아요. 어?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 네. 그 방에 가보고 싶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게 네. 하고 네. 또 여행지마다 포인트 네. 여기 가면 뭐가 있고 여기 네. 가면 뭐가 있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팁을 좀 주면서 강의를 해봅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만개의 레시피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메뉴에 사진 정보까지 있고 레시피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고 따라만 하시면 되거든요. 추천드릴게요. 만개의 레시피. 만개의 만개 레시피. 레시피. 적어야 돼요. 네, QR코드도 있어서 요리에 조금 관심이 없으시거나 정확한 레시피를 몰라서 맛이 안 나 이러신 분들은 네.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양도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보고 따라하시면 똑같은 맛을 낼 수 있어요. 정말 네. 감사해요. 네. 저 나이 먹으니까 자꾸 요리 전에 하던 거 자꾸 까먹어요. 까먹고 네. 점점 요리하기도 싫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강의 외로 하고 있는 또 다른 활동들이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디지털 나눔에 들어서 저도 처음에 이렇게 다도하는 동영상 사진으로 찍고 싶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처음 배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여러분들도 만나게 됐고 동아리도 결성이 됐고 사회공헌 활동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짬짬이 취미 활동으로 해금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똑같습니다. 디지털 나눔이와 또 디지털 배움터에서 스마트폰을 봉사하면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 미디어 활동하면서 이제 영상 촬영도 하고 라디오 이렇게 오늘처럼 이런 네네. 녹음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죠. 올해 처음으로 지역 미디어 활동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라디오, 영상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개인적으로는 임의용 봉사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머리 깎아드리는 이런 활동도 적성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 저도 모르게 힐링이 된다는 이런 느낌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강의를 하고 계신데 혹시 주변의 반응들은 어땠을까요? 저희 가족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집안에서 집안에 있어 봤자 맨날 TV 보면서 홈쇼핑밖에 더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집에 있는 날은 네. 그 다음 날이면 홈쇼핑이 하나가 오는 날이었었거든요. 근데 네네. 제가 밖에 이렇게 활동을 자꾸 하다 보니까 집에 없잖아요. 밖에 활동하는 거를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아유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 그랬는데 이제 주위에서는 네. 멋지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저는 친구들을 만나면요, 자꾸 스마트폰에 대해서 물어봐요. 전문가이시니까. 이거 왜 이러냐, 이것 좀 알려달라 하고 네네. 자꾸 물어봐요. 저는 아직 용기가 없어서 친구들한테 다 오픈은 못했어요. 제가 조금 더 경력이 쌓으면 그때는 정말 모아놓고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제가 하는 강사 일에 대해서는 친구들이 아주 많이 응원해주고 가족들도 잘한다, 어울린다, 칭찬을 많이 해주니까 주변 반응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분야나 주제가 있으실까요? 저는 AI요. 네. 요즘 대세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이 있잖아요. 하도 여기저기서 AI 하니까요. 활용법을 좀 배워서 많이 활용해 보고 싶습니다. 요즘 AI로 약간 영상도 만들기도 하고, 뭐 동화책도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 네. 궁금하기는 해요, 저도. 요즘 젊은이들이 대세가 러닝이에요. 네. 네. 그냥 어디서든지 러닝이에요.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주위에 정말 달리기 하는 사람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 네. 직장에 들어오면 너 취미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러닝,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걸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이제 좀 더 나가서 마라톤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네. 부상 없이 달릴 수 있는 방법. 잘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전문가시잖아요. 요새 정형외과가 돈 벌어요. 아. 많게는 5배, 많게는 10배의 환자가 늘었대요. 아. 젊은이들이 네. 그냥 의욕만 가지고 달리다 보니까는 몸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니까 그쵸. 한의원이랑 정형외과 잘 납니다. 인생 2박을 준비하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입니다. 나이 조그마한 재능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큰 보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조심스러운 것도 좋지만 망설이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딱 기회를 잡으셔야지 어떤 거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인생 2막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실까요? 도전은 늦지 않았다. 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 좋아요. 저는 매일 조금씩 변하는 나.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우리 신중년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생 2막이라는 단어가 더 깊이 와닿습니다. 강의실에서 전하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은 누군가의 하루를 또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퇴직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죠. 우리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 길이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인생 2막의 가장 빛나는 장면 아닐까요? 우리 신중년들의 인생 2막이 계속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콘텐츠는 수원시와